한동안 멀리서 지켜보던 마음이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동석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에 한 번 오는 안부 문자가 당연해질 무렵 그 문자 한 통 없이 지나간 날은 어쩐지 허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감정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흔들린다. 공주실 여사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그때의 어설픈 거짓말. 그날 이후로 마광숙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다. 이 사람이 내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그 무렵 독수리 술도가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장광약주가 LX 호텔에 납품되기 시작한 이후 업계 안팎에서 술도가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그 집 막걸리 좀 특별하대. 예전엔 투박했는데 요새는 감칠맛이 돌아.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고 곧 국내 유명 레스토랑 체인에서까지 납품 문의가 쇄도했다. 지방의 미쉐린 맛집부터 한남동 고급 한식주점까지 모두 입을 모아 그 술 장광약주를 원했다. 마광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직원도 없고 자금도 빠듯했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단단했다. 지금이야. 이 흐름을 타야 해. 그녀는 새 상품 개발에 곧바로 착수했다. 이름하여 청춘약주. 젊은 층의 입맛과 감성까지 잡을 수 있는 트렌디한 약주를 만들겠다는 야심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손보다 마음이었다. 한동석 회장의 따뜻한 문자와 배려는 그녀의 굳게 닫은 마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밤마다 전해지는 짧은 안부 문자 한 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가슴에 머물렀다. 하루에 한 번뿐인 문자 찬스지만 오늘은 마 대표 생각이 많이 나서 일찍 씁니다. 그 문장을 읽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쉽지 않았다. 한동석과 나누는 대화 속엔 늘 조심스러움과 기대가 공존했다. 그의 발걸음이 술도가 앞에 멈춰 설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이건 외로움일까 아니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일까? 남편 장수와의 지난 시간은 아직 마음 한편에 깊이 남아있는데 그 공백을 누군가로 채우는 건 너무 빠른 일이 아닐까?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한동석이 전한 또 다른 소식. 미국 수출 곧 계약 들어갑니다. 마 대표 이제 정말 날아오를 시간이에요. 현실은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 술도가의 미래는 그녀의 선택과 감정의 무게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한동석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한 번 선을 넘은 뒤 다시 조용히 물러났다. 그는 다시 하루 한 번의 문자를 지켰고 그 문자 속에는 늘 마광숙의 안부가 담겨 있었다. 직진과 배려 사이 그는 가장 진심 어린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술도가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미국 수출 파트너사 직원들이 직접 장광약주를 시음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석도 함께 있었다. 그는 광숙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다. 그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감사하다는 듯 그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손에 잔을 들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마광숙은 낯선 풍경 속에서도 눈에 띄는 그의 존재에 자꾸 시선이 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단정하기 어려웠다. 가업을 지키느라 허덕이는 하루하루, 시동생들의 삶과 고민, 그리고 아직도 광숙의 주변을 맴도는 남편 오장수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밤이 되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마광숙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 끝에서 한동석의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오늘은 늦게 사용한 문자 찬스였다. 광숙은 그 문자를 읽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진심이 자꾸 마음을 두드렸다. 그러나 마음을 여는 일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저 바람 속에 잠시 기대어 서 있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광숙의 발끝엔 여전히 지켜야 할 하루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광숙은 문득 결심하듯 말없이 종이를 꺼냈다. 술도가의 새 로고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펜 끝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떠올릴 때마다 마광숙은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독수리 술도가의 아침은 늘 분주하다.
쌀 씻는 소리, 항아리 뚜껑을 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마광숙은 아침부터 낯선 준비를 시작했다. 햇살이 잘 드는 마루에 작은 테이블을 펼치고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차렸다. 시동생들이 모두 외출한 조용한 아침, 그녀는 혼자만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해지지 않은 약속, 그저 올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준비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가 왔다. 한동석. 늘 단정한 셔츠에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마광숙이 준비한 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장광약주와 어울릴 법한 안주 레시피가 인쇄된 작은 책자. 그리고 호텔 셰프들이 제안한 시그니처 메뉴 몇 가지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술이 좋으면 음식도 같이 좋아져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었다.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뒤 그는 조용히 물러갔다. 더는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광숙은 오랜만에 손편지를 썼다.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고르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조심스럽게 눌러 적었다. 라면을 끓여드렸던 그날,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단걸요. 편지를 전하진 않았다. 그냥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직은 꺼내기 어려운 마음이었다. 한편 술도가의 식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둘째 오천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재무교육 봉사를 시작했고, 셋째 오흥수는 새로 데뷔하는 아이돌 팀의 디렉터로 복귀했다. 넷째 오범수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후 육아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막내 오강수는 특수부대 복무를 마치고 조용히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숙은 그 변화들 속에서 조금씩 홀가분해지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의 몫이라고만 생각했던 책임들이 조금씩 나눠지고 있었다. 며칠 후 한동석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 파리의 와인 박람회에 장광약주가 시음주로 초청된 것이다. 호텔 브랜드가 보장하는 신뢰, 그리고 가업을 잇는 여성 CEO라는 스토리까지.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하지만 그는 이 소식을 마광숙에게 바로 전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전하려 했다. 밤이 되었다. 광숙은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엔 편지가 아니라 작은 레시피 노트였다. 한동석이 전해준 아이디어에 자신의 방식으로 조미료를 더하고 새로운 안주 개발에 돌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 오장수의 부재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의 꿈을 이어받아 술도가를 지키는 건 이제 광숙만의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또 다른 계절, 또 다른 사람의 온기가 함께 머물고 있었다.